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아무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무의미하고 비참하게 살려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학대나 폭력이나 트라우마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임신을 했을 때 아이에게 장애가 있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은 본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를 거부하고 원망하며 그것에 매몰돼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여건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라도 희망을 찾아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받아들이는 자세와 생각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두가 똑같은 운명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큰 꿈을 꿨고 그에 걸맞는 노력과 땀으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진 가운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낸 대표팀과 지역 선수들에게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역 해수욕장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태안군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캐던 10살 김모군이 실종된 걸 가족들이 신고해 출동한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에서 30분 만에 발견됐습니다. 앞서 오전 9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조개를 캐던 10살 이모군이 실종돼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2시간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예산 지원에 비해 경영과 서비스가 형편없는 천안지역 시내버스에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해마다 재정 지원을 늘릴 바에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건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 동향을 보면 6월 둘째 주 세종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0.39%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유통 판매 중인 농산물 환 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판매 중인 농산물 환 15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 제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보다 17배, 산수유환인 B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1.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일부 시민들에게 계룡시 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있으니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마늘은 보통 꽃이 피지 않아서 신품종 개발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래 중인 육종 마늘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수량이 많고 재배도 쉬운 새로운 육종 마늘이 보급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어제 새벽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월드컵 결승전, 이 대전 시민들 또 충남 도민들 세종 시민들 모두 열띤 응원전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진 가운데 대전 은행동에는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경기 시작 전부터 시민들은 스마트폰 불빛을 모아 승리를 기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네. 현장에는 애국가와 함께 대형 태극기도 등장했습니다. 골키퍼 이광현 선수의 고향 예산에서도 지역민들이 예산 종합운동장에 모여 한마음으로 대표팀 승리를 기원했는데요. 이광현 선수 가족을 비롯해 운동장에 모인 수백 명이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선제골 이후 3골을 내주며 결국 3대1로 패했지만 사상 첫 결승 진출,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에 시민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이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역 선수들 활약이 특히 돋보였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에 우리 지역 출신 선수나 지역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모두 4명이었는데요. 이광현, 오세훈, 이지솔, 그리고 김세윤 선수입니다. 먼저 이광현 선수는 이번 대회 내내 눈부신 선방쇼를 보여줬고 세네갈과의 지난 8강전에서는 승부차기를 막아내며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아산 무궁화 소속의 오세훈 선수도 193cm의 장신에서 나오는 강한 헤더 능력으로 한일전에서 골을 터뜨렸고요. 대전 시티즌 소속 이지솔 선수는 세네갈에 2대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세윤 선수 역시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등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이 같은 활약에 성인축구 국가대표팀의 제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 지역 선수들은 물론 또 최선을 다한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 모든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천안 시내버스가 최근 충남도가 실시한 도내 11개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먼저 지난해 천안 시내버스 회사 3곳에 지원된 재정 보조금을 살펴보면 모두 257억 원인데요. 버스 구입과 무료 환승,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의 명목입니다. 지원금 규모도 2015년 114억 원에서 2016년 143억 원, 2017년 188억 원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가 실시한 도내 11개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서 천안 시내버스 3사는 각각 최하위인 11위와 9위, 7위에 그쳤습니다. 보조금이 4년 새 140억 넘게 늘었지만 서비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예, 자치단체는 돈을 주면서도 서비스 개선은 못 시키고 있는 참. 그래서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만도 그만큼 큰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시의회에서는 차라리 완전 공영제로 바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이야 현실적으로 지원할 만큼 하고 있으니 차라리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천안시는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예산이 1,000억 넘게 들어 시기상조라며 충남도의 준공영제 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천안 지역 시내버스 회사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돼 지원금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 공영제도 물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어떤 점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지 그 불만 내용을 시내버스 관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대전의 최대 갈등 현안인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 3년 만에 결국 부결로 최종 결론이 났죠. 그렇습니다. 먼저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란 대전 월평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월평공원이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며 개발을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저지하려는 쪽이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네. 이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들은 현장 실사와 4시간 넘는 경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차 무기명 투표에서는 부결 10명, 재심의 10명 동수가 나왔지만 재투표 실시 결과 중간에 자리를 뜬 2명을 제외하고 최종 11대 7로 부결된 겁니다. 지난 4월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자 측은 사업 대상지를 대폭 줄이고 아파트 가구 수도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도시계획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반대측 주민대책위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단 권고를 수용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예, 이 긴 논란 끝에 대전 월평공원은 결국 시민 모두의 공원으로 남게 된 건데 이게 예산 마련 등 앞으로의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부결이 결정되자 토지주들은 대전시가 토지 전체를 다 사들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대전 월평공원 매입에는 땅값만 최소 2천억 원이 예상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보상가나 공원 조성 비용은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보상가 다툼이 일 경우 제때 보상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예,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입니다. 대전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허태정 시장이 오늘 대책을 밝힌다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일부 시민들에게 계룡시 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있으니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네. 해당 재난 문자는 계룡시 당직자가 충청남도 자동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전달받은 상황을 훈련 상황으로 착각해 안내서대로 조치 사항을 추가해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했고 이를 충청남도가 허가하면서 잘못 발송됐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10월 열리는 일자리 종합박람회에 참여할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오늘부터 9월 말까지 대전 일자리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26일까지, 일부 시군은 28일까지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시 군청 수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21일까지 조치원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명칭을 공모합니다.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보령 23도, 천안 27도, 대전과 세종 28도 등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으며 밤에는 천안, 세종 등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과학기술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3년간 연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전문 연구요원들의 허위 근무와 근무지 이탈이 많은데도 병무청의 관리감독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카이스트 병역특례 복무관리 회의와 병무청의 부실 감독 문제에 대해 KBS 대전 보도국의 이현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제 오랜 기간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와 함께 했죠? 네, 둘이 예. 함께 지난주에 거의 일주일 내내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전문연구요원 제도,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의 연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공계 병역 특례라고도 하는데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기업 부설 연구소에 취업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박사과정생은 대학 연구실에서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도 국가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 법이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병역 특례 기관이 카이스트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2,500명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00명가량이 카이스트를 포함한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 특성화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그거로 군 복무를 대체를 하는 거군요. 네, 물론 네. 연구 활동은 하지만 네. 엄청나게 좋은 특혜인데 이게 복무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카이스트에서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진 게 올 초였는데요. 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군 복무를 대신해서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카이스트는 건물 입구에 설치된 전자 복무 관리 시스템에 휴대전화로 생성된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 찍어달라고 하는 대리 출근이나 그러니까 출근 처리를 한 다음에 연구실로 가지 않고 학교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네. 전문 연구 요원들은 근무 시간에 지정된 건물을 벗어나면 근무지 이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단 조퇴나 무단 외출이 8시간이 되면 하루 연장 복무를 해야 하고요. 이게 8일 이상 무단 결근이 있으면 현역으로 바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난 1월에 당시에 이제 병무청이랑 카이스트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특별 점검을 나섰는데 그때 2명을 고발하고 24명의 복무를 연장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네. 카이스트는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대리 출근을 막기 위해서 QR코드 유효 시간을 15초에서 4초로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개선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에 병무청이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에 불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네. 이때도 2명이 허위 출근으로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 같은 병역 특례인 산업 기능 요원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은 근무하다가 그 숨지는 사고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이스트의 경우는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군요. 이런 내용이 그 지난해 병무청에 제보도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카이스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지난해 1월에 카이스트 전문 연구 요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문제를 그 병무청에 전화로 제보를 한 건데요. 네. 당시 제보자는 전문 연구 요원들의 조직적인 실험실 대리 출근 형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병무청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문 연구 요원 1명을 허위 출장 혐의로 이틀 동안 그 복무 연장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정작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대리 출근 형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이에 제보자는 전문 연구 요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보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그 교내 로그인 시스템의 IP 접속 기록을 살펴보는 그 방법입니다. 예. 그 제보자는 허위 출근이나 대리 출근의 경우 출근을 한 뒤에도 실험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다른 건물이나 다른 지역의 IP로 이제 교내 포털 등을 접속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예. 출근을 했으면 그 실험실 IP로 기록돼야 하는 로그인 기록이 다른 IP로 기록될 수 있고 이 경우에 허위나 대리 출근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전자복무 시스템에 한번 출근을 체크를 한 다음에 기숙사의 출입 기록을 살피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출근 체크를 한 직후에 기숙사 출입 기록이 있을 경우 출근만 체크한 뒤에 곧장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부정 복무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엔 또 공중보건의들의 근무 그 실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제보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제보자는 병역 특례 복무 위반자를 적발하는 방법을 지난해에는 전화로, 그리고 올해는 인터넷 민원으로 병무청에 알렸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올해도 제보자가 원하는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병무청은 앞서 말한 IP나 기숙사 출입 기록 등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 측이 제공을 거부하자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네. 감독기관인 병무청이 피감독기관인 카이스트가 조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그 경찰 수사 의뢰나 다른 대책 없이 조사를 중단한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병무청 담당자는 오히려 제보자를 만나서 민원 취소를 회유하는 듯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참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한 거죠? 민원 취소 회유를 했다는데? 네, 이게 지난해 1월에 병무청 담당자는 제보자를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네.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병무청 인력 부족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자리에서 병역 특례 기간 회의 관련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본인이 용서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또 이제 병무청 담당자는 학교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라거나 네. 아니면 학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달라는 등 민원 취소를 회유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는 듯한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당시 담당자가 전화로 조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제보자가 의문을 제기해서 직접 만나서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또 신고 취소를 요구한 사실은 없고 또 IP 조사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서 조사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참 듣기만 해도 그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분통이 터지는 얘기인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병무청이 올해 1월에 카이스트 전문 연구 요원들의 병역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식으로 진행된 그 병역 실태 조사에서도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병역 실태 조사는 전문 연구 요원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복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복무 진술서 안에는 다른 전문 연구 요원들이 그 연구실에 허위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네. 네, 문제가 된 대리 출근이나 허위 출근 사실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제보자는 여기에 알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서 설문지를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접수를 받은 직원이 다른 전문 연구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보자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사실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제보자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본 내용을 알고 있다, 뉴스에서 봐서 안다 이런 뜻이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 복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동료들로부터 더욱 의심 섞인 눈초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병무청의 태도에 대해서 좀 정밀한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도 카이스트지만 이 병무청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렇게 병무청의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제보자는 학교에서 불이익까지 겪고 있다고요. 네, 그 지난 4월에 지도교수가 제보자의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는데요.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지도교수 등에게 아들이 병무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학교에서 제적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들이 병무청 신고를 철회하도록 설득해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실제로 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동물실험실 출입도 금지됐고 사용하던 컴퓨터와 매장 하드도 압수가 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달에 SCI 논문이 통과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세계적인 권위가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가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보자는 그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아들의 졸업을 8월로 앞당겨서 해외로 유학 보내라 등의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제적시키겠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의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취재진 측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감사 등에 대해 제보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만한 충분한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건데요. 예. 그 제보자가 지난해 1월에 병무청에 처음으로 이제 제보를 하고 며칠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교수가 여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 학생은 어느 실험실에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제보자 본인뿐이었다. 그러니까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취재진이 이제 병무청에 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쪽에 알려주거나 암시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게 이 학생만이 아니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이 제보자의 제보를 도왔다고 의심받고 있는 또 다른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도 한 교수로부터 제보자가 신고를 철회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역시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았고 동물실험실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학생은 원래는 지난달에 박사 학위 졸업을 위한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졸업을 한 학기 미룬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서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카이스트와 병무청에 대한 좀 철저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카이스트에서만 전문 연구요원으로 1,040여 명이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최근 병무청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지만 그보다 더 많다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카이스트 전문 연구 요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기회에 카이스트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혹시 이제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카이스트는 제보자와 학생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국방부가 몇 년 전부터 이 전문 연구요원을 줄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번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좀 단정하기는 이른데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축소 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폐지를 추진했다가 다른 정부 부처나 기업,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최근에 올해 안에 감축 규모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계에서는 이번 문제로 국방부가 폐지나 대폭 축소에 나서는 거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S 대전 보도국의 이현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이스트 병역 특례 복무관리 회의와 병무청의 부실 감독 문제에 대해 KBS 대전 보도국의 이현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민간특례 잇단 좌초 후폭풍, 중도일보는 갈마지구 민간특례 무산, 재정부담 산 만난 대전, 충청투데이는 월평 갈마지구 무산, 재정부담 현실화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각종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은 어디로란 기사에서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방학은 취업전쟁의 징검다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